Oh yeah. 어우,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네요. 오늘은 세컨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혹시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뭐 농장이나 공장에 어떤 지인들이 있으면은 이래저래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거기 상황이 어떤지 확실히 내 자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겠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가본 적도 없고 거기 환경이 어떤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세컨을 꼭 따야 될 것 같고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뭐 다 아우를 수는 없어요. 저도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세컨을 사는 거는 비추합니다. 그런 놈들한테 돈을 주는 것도 좀 아깝고, 세컨 돈 주고 해준다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민성에다가 일단 여러분들의 정보와 디테일을 받아서 넣습니다. 넣었을 때 이민성에서 그 많은 워킹들을 다 한 명 한 명 체크하진 않아요. 우리나라만 워킹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불복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재수없이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왔는데 나중에 확인 절차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확률로 제가 뭐 딱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본 사람들 중에 그냥 넣었을 때 한 3분의 1은 그냥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나왔으면은, 그 왜 후불로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냥 나왔으면은 나왔습니다 하고 돈 받고, 안 나왔으면은 안 됐어요 하고 돈 안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 짓을 돈 주고 할 거면은 본인이 하시는 건데, 어쨌든 간에 불안 요소가, 리스크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 그리고 호주에 조금 이렇게 오래 계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히나 더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워킹을 하고 한국에 갔다가 여러분들 인생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학생 비자를 받아온다거나 어떤 계기가 있어서 호주에 다시 올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방법은 비추를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정직하게 이제 88일 이상 농장이나 공장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브리즈번에서 제일 가까운 농장이 이제 카불처고, 또 뭐 스탠스업이나 뭐 이렇게 있는데, 멀리 가기는 싫고 조금 가까운 곳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카불처를 많이 가는데, 옛날부터 그러다 보니까 카불처에는 컨트랙터가 엄청 단계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썬브리즈번에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만큼 컨트랙트 슈퍼바이저들이 많다는 거예요. 농장주가 있으면은 그 밑에 이렇게 관리자들이 단계별로 엄청 많다는 거죠. 다음 내려오다 보면은 점점 마진이 떼이면서 원래 돈 나오는 거에서 워커들은 받는 게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도 이제 세컨이 목적이면은 나는 뭐 돈을 조금 덜 받더라도 하겠다. 가서 일을 하면 좋은데, 태반인 경우들이 뭐냐면 가서 말도 안 되는 숙소에 비싼 가격으로 지낸다든지, 제가 이제 아는 동생들 보면은 갔는데 12인실, 뭐 많게는 20인실까지 듣기는 들어봤어요. 근데 방 가격은 뭐 시티 못지않게 비싸더라고요. 아무튼 엄청나게 이렇게 돈을 남겨 먹는 거죠. 뭐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제 경험을 말씀드릴 거예요. 메인은 이건데, 저는 호주를 처음 오자마자 시골부터 들어갔거든요. 저는 뭐 호주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워킹이 뭔지도 잘 몰랐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호주에 많이 오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환율이 1200원 이상 될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호주에 있는 소고기 공장에 일을 하면은 4,500만원 번다. 그래서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가야겠다. 그래서 조금 뒤늦은 나이에 워킹을 왔어요. 2년 동안 소고기 공장만 탔거든요. 농장보다는 공장을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농장은 비가 오거나 농장 상황에 따라서 일을 못하는 날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작물 시즌이 끝나거나 그러면 또 어디 옮겨야 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공장도 뭐 셧다운을 하거나 뭐 어떤 상황이 있으면은 그럴 상황이 생기지만 농장보다는 그럴 확률이 적습니다. 하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은, 소고기 공장에 일을 하려면 큐피버라는 주사를 맞아야 돼요. 시티 쪽에는 한 400불 정도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지역에 가서 그 공장이랑 조금 연계가 돼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병원에서 170불에 맞았거든요. 사실 이 큐피버 주사는 제가 들어갈 당시에는 공장에 이제 지원을 하면은 공장에서 그 비용을 대줬습니다. 병원 가서 이거 맞고 와라고. 근데 그때 하도 이제 워킹들이 많으니까 공장 입장에서 나 큐피버 맞았다 하는 사람들을 더 뽑고 싶겠죠. 그때 당시에 저랑 제 친구들은 전부 다 큐피버를 내가 내 돈 주고 맞고, 그러고 나 큐피버 맞았으니까 뽑아달라, 그렇게 지원을 했었어요. 그 뒤부터 계속 이렇게 큐피버를 알아서 맞는 것 같은데,
원래라면 공장에서 맞춰주는 게 맞죠. 그게 이제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공장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한 번 딱 맞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가서 부킹을 하고 그 다음에 블러드 테스트 먼저 하고 일주일 뒤에 결과를 보고 백신이 있는 사람은 안 맞아도 돼요. 10,000명 중에 1명 꼴이래요. 저는 2명 봤어요 이때까지. 그게 아니라면 한 주가 지나서 큐피버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거 맞으면 여자한테 안 좋지 않냐, 임신하는데 문제가 있지, 임산부한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거 루머예요. 아무런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시골로 먼저 들어가서 소고기 공장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2달을 웨이팅을 했습니다. 저랑 같이 들어온 친구들 보면은 일주일 기다린 친구도 있고 2주 기다린 친구도 있고, 그냥 뽑는 시즌을 제가 좀 잘못 맞춰서 이렇게 갔어요. 처음에 이제 어플라이를 해놓고 돈을 급하게 빨리 벌어야 되는데 시간이 계속 가니까 그 근처에 있는 농장을 들어갔거든요. 제가 처음에 간 곳은 이제 레터스 농장이었어요. 양상추. 굉장히 힘든 거였죠. 왜 작물이 땅으로 가까워질수록 농장 일은 힘들다 그러잖아요. 와,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땅에서 계속 그 양상추가 이렇게 딱 있으면은 밑에 뿌리를 칼로 톡 치면은 이게 딱 이제 따집니다. 이거를 무릎 꿇고 계속 기면서 이걸 따야 돼요. 계속 따면서 앞으로 전진을 해 나가야 돼요. 왜냐면 뒤에서 트럭이 쫓아오거든요. 바켓을 실어서 계속 뒤따라와요. 그러면 따서 뒤에 꼬린 시키고 따서 꼬린 시키고 스모코라 그러죠. 한 2시간 하고 이렇게 10분 정도 쉬는데 그게 끝날 때까지 2시간 동안 가려면은 완전 진짜 사람이 반 죽어날 정도로 이제 기면서 따는 거죠. 처음에 이제 공장이 어플라이 했는데 빨리 연락이 안 와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좋았던 거는 이제 한인 컨트랙이 없었고 그 농장주 직접적으로 컨택해서 간 자리였고, 그래서 그 농장 주인이 운영하는 하우스가 그 농장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지내면서 페이에서 100불 반값 빼고 바로 다른 컨트랙터나 슈퍼바이저 빼는 거 없이 그대로 페이를 다 받았었어요. 그런 농장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공장이 컨택이 돼서 바로 이제 다시 들어갔죠. 그 다음 바로 이제 인덕션을 받고 들어갔는데, 제가 갔던 농장이라든지 공장은 아래 디스크립션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아래 설명을 참고로 하시고, 처음에 세컨을 계획하신다면 내가 좀 여유가 있다면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시티에서 좀 일을 해서 돈을 세이빙한 다음에 얼마나 웨이팅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활비를 비축해 두고 그 다음에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하셔서 계속 어플라이하고 찾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소고기 공장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 감이 안 오잖아요. 가면 어떤 일 할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모양 그대로 벗겨져서 그 대장과 소장이 지방에 같이 붙어가지고 대략 비슷해요, 어떻게 돌아가는 게. 그래서 어떤 파트에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이제 여러분이 사 드시는 소고기가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